4번을 보시면 최근에 cycling is a lifestyle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자전거 타기 craze craze는 그 왜 있잖아 crazy 미친 미침 그 어떤 최근에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자전거 타기 여기서는 열풍 하나의 신드롬을 has expressed itself 그것 스스로를 표현했습니다. in an increase 어떤 증가 속에서 뭐의 증가냐? 적극적인 활동적인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수 와 또 하나 어떤 성장 속에서 cycling club membership 자전거 타기 동아리 회원의 성장 속에서 그것 스스로를 나타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실내 활동 이렇게 많이 못하고 이러면서 자전거 타는 그런 사람들이 또 한 번 굉장히 많이 늘었지. 보면 뭐 안양천만 가더라도 뭐 자전거 타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볼 수 있고 또 자전거 도로도 또 많이 생겨났고 여기는 물론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호주나 아시아의 urban 도시 지역에서 자전거 클럽 회원의 성장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수 그리고 자전거 동아리의 성장 속에서 최근에 생활 양식으로서의 자전거 타기 열풍이 그것 스스로를 나타내 왔다 표현해 왔다. 다음 수지 그것은 또한 상징적인 자전거의 상징적인 재해석으로 동반된다? 재해석도 그것은 또한 현재 완료 수동태 동반하다 동행하다 같이 가다 근데 자전거 타기가 동반한 게 아니라 동반받은 거야. 동반받은 거. 뭐에 의해서? 자전거의 상징적인 요게 해석인데 다시 해석, 재해석. 자전거의 상징적인 재해석에 의해서 또한 동반되어 왔다. 그러니까 자전거 타기가 유행이 이렇게 올라간 게 자전거에 대한 어떤 재해석과 함께 동행되었다. 자전거 같은 경우도 지금은 어떤 하나의 어떤 취미나 여가나 레저 이런 걸로 많이 인식이잖아. 인식이. 그런데 그 선생님 어렸을 때는 그때는 자전거 도로가 어딨어. 그때는 자전거를 탄다 그러면 순전히 실용적인 목적이었어. 기능적인, 실용적인 목적.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이동수단, 학교를 가는 이동수단, 특히 시골 같은데 이렇게 그 대중교통이나 버스나 이런 것들이 자주 다니지 않는 시골 지역에 아이들이 자전거로 통학. 또는 자전거 뒤에 이렇게 그 짐바지 같은 거 놓고 그걸로 옛날에 무슨 뭐 쌀집이나 이런 데서 거기다가 쌀 싣고 배달용. 그 선생님 큰 고모가 예전에 계란가게. 계란을 주로 많이 쓰는 데가 이제 제과점 빵집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계란 배달할 때 뒤에다가 계란 20판 정도 이렇게 10줄씩 20판 이렇게 하고 이게 뭐지 그 고무 밧줄 같은 걸로 이렇게 묶고 그걸로 이렇게 저기 신대방동에서 지금의 그 독산동까지 그러니까 버스로 한 3정거장 정도 그 정도 거리를 우리 고모부하고 사촌형하고 그걸로 배달. 그때는 그냥 자전거가 대단히 기능적인 목적
이었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의 상징적인 재해석과 함께 왔단 말이야. 함께. 다음. 자전거가 가난과 자전거가 수년 동안 가난과 연관지어진 자전거가 여러 해 동안 어떤 가난과 associated는 related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차가 없으니까 자전거를 산다. 뭐 이런 수년 동안 자전거가 어떤 가난이나 빈곤과 이렇게 뭔가 연관되어져 온 후에 그 다음 비싸고 비싼 재개발적 값비싼 recreation 어떤 여가적인 자전거 값비싼 고가의 레저 생활용 자전거 또는 레저 생활용의 inspire 아니 inspire 원래 inspire가 영감을 주다 그럼 PP니까 영감을 받은 출퇴근용 자전거들이 어디에서 도시에서 도시 환경에서 갑자기 갑자기 도시 환경에서 열망하는 그런 상품들이 되었습니다. 학생용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그 어린이들용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원, 15만 원 정도면 보통 이제 구입을 하잖아. 그 꼬마 아이들 자전거 같은 거 이런 거. 근데 정말로 자전거에 좀 진심인 이런 사람들이 타는 자전거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저렴해도 한 80만 원, 100만 원, 뭐 비싸기로 따지면 뭐 한도 끝도 없지. 뭐 가장 비싼 자전거는 뭐 1,500, 1,600만 원짜리 저기 철산동에 선생님이 아는 원장이 타는 자전거가 1,600만 원짜리야. 무게가 7.1kg야. 정말 가벼워.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들려. 자전거가 이렇게 들면 자전거가 땅에서 떨어져. 손가락 하나 들려. 정말 가벼워. 선생님도 한때는 자전거에 진심이어서 네, 얘기했나 모르지만 그 우리 집에 자전거가 9대가 있었거든. 9대가 거의 내가 직접 자전거 조립도 하고 막 그럴 때 보면 선생님도 처음에 자전거에 입문했을 때는 50만 원짜리로 했거든. 50만 원짜리로 했는데 그걸 타고 안양천을 막 달리는데 자꾸 이렇게 추월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딸랑딸랑 하면서 누가 지나가고 또 딸랑딸랑 하면서 지나가고 이게 짜증이 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 자전거가 성능이 안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자전거를 못 타나 보다. 그래서 열받은 거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참 내가 정말 가오가 없지 돈이 없냐? 그래가지고 이제 현질을 했지. 잊어먹지도 않아. 321만 원짜리 자전거를 샀어. 삐까번쩍하는 자전거를 샀어. 그리고 이제 안양천을 나갔어. 난 오늘부터 이제 무적이다. 허나 웬걸 별로 달라진 게 없어. 없어. 나의 자전거 속도에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뭐 약간
약간 이제 그 자전거가 조금 잘 나간다 하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 뭐 그 정도? 그때 얼마 창피했나 몰라. 근데 웃긴 거는 그러고 나니까 그 자전거, 비싼 자전거를 못 끌고 나가겠어. 사람들이 욕할까봐. 저 별로 타지도 못하는 놈이 저 비싼 거 가지고 저 어디 허영에 쩔어가지고 막 이런 느낌들. 그래서 그 자전거를 한동안 안 탔어. 그냥 집이 고이 모셔두고 그냥 늘 타던 거. 그걸 타고 이제 몇 년을 탔지. 타다 보니 허벅지에 힘도 들어가고 좀 지구력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서서히 좀 속도가 나더라고.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비싼 거를 탔지. 타다 보니까 요걸 타니까 또 그 왜 그 보통 왜 산악용 자전거 있잖아. MTB라고 하는 그걸 타다 보니까 이 사이클 자전거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저걸 타면 어떤 기분일까? 그래서 또 이제 또 하나 샀지. 이제 그거를 샀더니 신세계야. 이거는 속도가 완전 빨라. 왜냐면 바퀴가 얇잖아. 바퀴가 얇으니까 땅에 저항이 적으니까 속도가 슝슝슝슝 나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걸 또 신나게 탔지. 그걸 타고 이제 뭐 부산도 가고 그다음에 뭐 그 영산강도 가고 금강도 가고 이제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제 제주도도 한 바퀴 그걸로 돌았지. 그걸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자전거 카페에도 가입하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회원수가 제일 많은 카페는 다출사야. 이게 뭐 해준 말인지 알아?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모임. 다출사야. 근데 웃긴 건 정작 여기에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회원들은 거의 없어. 몇 명 없어. 몇 명 없는데 이제 이게 가장 이제 우리나라의 자전거 대표 카페야. 이제 회원수가 제일 많고 여기에 보면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여사라고 있어. 자전거로 여행하는 사람들. 요거는 이제 도시보다는 좀 멀리 가는 사람들. 좀 장거리 이렇게. 아니면 이제 자전거에다가 뭐 텐트나 뭐 이런 것도 싣고 이렇게 뭐 국토 종주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아니면 자전거로 이제 뭐 대마도 가서 타거나 뭐 해외로 가서 타거나 뭐 유럽에서 심지어는 여기 회원 중에 미국 끝에서 끝까지 완주한 사람도 있어. 여기 뉴욕에서 LA까지. 그게 아마 5,400km인가? 아마 그럴 거야. 뭐 그걸 탄 사람도 있고 뭐 그래. 그러면서 이제 한때는 자전거에 거의 미쳐 있었었지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지금은 어떤 자전거가 나의 로망이 되기 전에 그 전에는 자전거가 가난과 관련이 있단 말이야.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구입할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탄다. 어떤 가난의 상징. 그 후에 이제 값비싼 그리고 굉장히 어떤 여가 생활용의 자전거나 그리고 어떤 여가 생활에서 영감을 받은 출퇴근용 자전거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제 도시 환경에 나의 꿈의 자전거 내가 열망하는 그런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이제 뭐 자전거 하나 사기 위해서 뭐 3년 적금을 부었어요. 뭐 오늘 드디어 적금 찾아서 자전거 사러 갑니다. 그런 글 올라오면 밑에 막 축하드립니다부터 해가지고 자 그런데 그 다음 현재 시대에서 자전거 탄다는 건 어떤 활동이 되었습니다. 어떤 활동이냐? 왜 자꾸 중요해놓고
빼먹지. 원래 demonstrate가 뭐야? demonstrate. 보여주다, 증명하다, 입증하다. 현재 시대에서 자전거를 탄다는 건 또한 그것의 입증하는 가치, 드러내는 가치를 위해 수행되는 활동입니다. 또 그것의 드러내는 가치, 또 그것의 역할, 뭐 속에서의? 이거 정체성 구성에서의 그것의 역할,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그것의 효과, 뭐에서의 효과? 다른 사람들한테 야 임마 깊은 임상을 주거나 또는 어떤 사회적 스테이터스, 사회적 지위에 뭔가 신호를 주는 것에서의 그것의 효과. 그러니까 이렇게 왠지 그 멀쩡하게 자동차가 있고 고소득자야. 근데 그런 사람이 자전거를 타.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인상을 줘? 첫째, 운동하는구나. 되게 저 사람은 액티브하구나. 둘째, 굉장히 어떤 친환경적이구나. 그리고 셋째,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자유로운 그런 영혼이구나. 이런 느낌을 주잖아, 이렇게 보면. 그리고 굉장히 독립적이구나. 자전거는 그 누구에게도 의존할 수가 없지. 오직 자신의 페달링으로 자기가 가야 되니까. 누가 밀어주거나 끌어주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느낌을 주잖아. 그런 거를 위해서 수행되는 어떤 활동입니다. 지금은 아까 내가 말한 실용적인 목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보다는 그 외의 목적, 어떤 여가 생활의 목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래서 to a certain extent 어느 정도 사이클링은 상징적인 마커. 마커? 그 뭐냐 이거? 마커, 마킹. 마킹하는 것. 즉 표시. 자전거 타는 거는 상징적인 휴지로 바뀐 누구의? well up, well up. well up는 rich. rich. 위치 불과 그리고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의 어떤 상징적 표시로 바뀌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탄다고 꼭 부자는 아니잖아. 조금 그래, 그리. 한번 바뀌었대. 그 다음, 분명하게, 명백하게, 가치를 지닌 소비 행위
by no means는 never야, never. 결코 자전거를 타는 거에 한계를 두지 않는. 자전거 타는 것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가치를 지닌 소비 행위는 꼭 자전거 타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정체성 구성과 눈에 잘 띄는 소비는 소비 사이의 연결은 연결, 관련성은 이게 주어지. 그래서 해즈 되었다. 뭐가 됐냐? 사이클링의 자전거 타기의 경우에 특별히 어, 분명히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래서 이게 그 자전거 명언들이 있어. 자전거 타는 건 타라. 여자를 것이다. 자전거는 가장 발명품이다. 인생은 자전거와 같다. 우울함은 자전거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자전거 명언들이 많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정체성의 어떤 구성 그리고 그거를 이게 눈에 잘 띈다는 게 뭔가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끄는 그런 느낌이야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핑크 머리를 했다. 그런 게 바로 이거야. 컨스피에큐어스 이런 거야. 자, 그 어떤 정체성 구성과 눈에 잘 띄는 어떤 소비 사이의 관련성이 자전거 타기의 어떤 경우에 특히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은 자전거 타기에 여기서 ride는 앞에 더 명사네. 그럼 여기서의 ride의 명사 뜻은 원래 ride 뜻이 뭐야? ride의 뜻이 올리다. 저 죽여버려. rise 임마. raise가 아니고 뭐라고? rise, sunrise. 그래, 떠오르다. 그냥 올라, 지가 떠오르다, 지가 올라가다. 그거의 명사면 상승, 뭐 이런 거 있지. 이렇게. 아니면 이게 그 뜻도 있어. 출세. 세상에 내가 rise 한 거야. 그러니까 자전거 타기의 떠오름. 그러니까 뭐 자전거의 부흥, 어떤 도시, 그 다음에 이거 이 두엘이 live야. live 살다. 그럼 이거니까 도시 거주자, 도시 주민들의 새로운 지위의 상징이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학생들은 아니겠지만 이런 성인들은 자전거 탈 때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입는 운동복 차림으로 자전거 타지 않지. 자전거 복을 입잖아. 이렇게 딱 헬멧도 딱 이렇게. 그만 쓰냐? 또 곡을 이렇게 딱 하잖아. 장갑도 딱 이렇게 하고. 또 자전거 신발도 그냥 운동화 신냐? 클릿 슈즈라고 페달과 딱 달라붙는 그 신발이 있어. 자전거 전용 신발. 그러면 이제 그 페달하고 신발하고 안 떨어져. 떨어지려면 발목을 비틀어야 돼. 비틀고 빼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정말 자전거와 나하고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야. 그런 거 저런 거. 자전거도 뭐 장비 이런 거 살려고 그러면 정말 거의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 이렇게
헬멧도 비싼 거는 한 60만 원, 70만 원짜리 막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페달도 그 페달 자전거 페달도 비싼 거는 30만 원이야. 카본 페달 정말로 가벼워. 근데 뭐 어떤 사람이 들으면 미쳤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누군가한테는 또 뭐 그게 뭐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어. 자전거의 무게를 1kg를 줄이려면 100만 원 써야 된다. 2kg 줄이려면 200만 원 써야 된다. 무거울수록 비쌀수록 가볍거든 자전거는. 아무튼 또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전거가 또 하나. 그래서 저기 안양천 쭉 가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한강하고 만나지 이렇게. 여기 보통 합수부라고 하는 이게 안양천이 한강과 만나는 여기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 장소. 여기에 가면 요 옆에 벤치에 자전거들이 쫙 서 있어 이렇게. 그럼 보면 뭐 저렴한 뭐 그런 자전거 별로 안 보여. 특히 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취미에 진심인 분들이 많잖아 이렇게. 선생님이 2주 전에 등산 갔다 왔잖아. 간만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 야,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이렇게 많나? 이렇게 봤는데 배낭들이 다 보통 배낭들이 별로 없어. 아크테릭스라고 보통 한 80만 원 나가거든. 80만 원 배낭 하나에 이렇게. 그 배낭이 왜 이렇게 눈에 많이 보여?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게 그 인구수에 비례해서 명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 그런 거와 다 관련이 있어. 이렇게 또 드러내는 것, 어떤 과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이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자전거도 그래서 그렇게 그냥 고가의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있나 봐. 아무튼 자전거 타는 게 어떤 도시의 주민들한테 어떤 상징적인 지위 뭐 이런 거를 부여한다. 그래서 자전거에 어떻게 보면 뭐랄까 부활이라고 볼 수 있겠지. 옛날에는 그냥 없는 것들이 어디 가기 위해서 그냥 타는 것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자전거의 부활, 도시의 거주민들의 새로운 지위의 상징. 이건 한번 써보시고